이재명 혐의 건건이 구속사안이다. 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수원지검 등등등 검찰청 관련 검찰청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지금도 진행 중일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한 얘기. 우선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시죠.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의원님,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제가 해본 거 아닌가요? 제 판단으로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비사건, 공직선거권 위반 사건, 검사장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자, 최인정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건건이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뭐 백현동, 위증교사, 쌍방울 요걸 말하는 것 같아. 세 건이니까 그럼 뭐 이걸 건건이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한 거죠. 그럼 다 건건이 중대하고 구속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자기 어떤 생각을 밝혔는데 이거 지금 쌍방울 건, 그러니까 대북송건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뭐 보강 수사한다는데 이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 법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해볼까요? 한마디로 한 건 한 건이 그 자체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예. 실질적으로 본안 소송 갔을 때 중형이 선고되는가 예상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해 있는 것이죠. 결국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야당 대표란 이유로 야당 대표 집이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한 번 안 했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압수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그 반발이 강했기 때문에 정작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 그리고 또 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오. 그런 얘기 한번 그 김정수 의원님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그리고 거를 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저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우리가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건건이 서울중앙지검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예. 그리고 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건건이 다 구속영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대표란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에 대통령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의 외침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말씀처럼 건건이 앞으로도 계속 영장을 쳐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마 민주당의 법사위 위원들이 굉장히 별은 날릴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수원지검장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가 다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두 검찰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질문 나오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의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고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자, 박장현 교수님.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한 거네요. 야당에서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수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영 정부 때 시작된 건데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큰 거 아닙니까? 과거 수사 이런 사안이 이 정도 규모 됩니다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중앙지검장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속영장을 갖다 검찰이 청구했는데 그럼 구속사안이 아닌데 청구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구속 사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넘버 3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면은 당연히 이거 구속사안이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치적인 편견 없어요. 이거 전 정권부터 수사한 거고. 저렇게까지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중앙지검장이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이 저기서 그 중에서 한두 개는 구속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버리는 순간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럴 리가 없네요. 도대체 그게. 이 질문을 저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박찬 교수님 만약에 저 자리에 오늘 계셨다면은 네. 저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소위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예. 이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지금 벌써 1년 7개월째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 그 소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의 자정 노력을 좀 보고 싶어요. 아, 어떤 걸 했는가? 얼마나 그 동안에 그 전 정권에서 검찰 개혁 반대했고 그다음에 수사권 그 검경 수사권 분리했는데 예.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예. 그리고 그것을 보완한 실적은 있는지 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정 노력은 있었는지 좀 했으면 내보내세요. 그렇죠. 뭔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물론 뭐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수사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뭐 그동안에 정말 민생에서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 예. 그다음에 뭐 묻지마 범죄도 굉장히 많았고 각종 범죄들 여성 범죄도 많았는데 예. 사기 범죄도 많고요.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온 것에 대한 어느 그런 정도 그렇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언론 통해서 듣기 싫어도 하도 많이 들어서 또 많이 알고 있는데 아. 국민들을 위한 수사와 예, 예. 자신들의 어떤 그 검경 수사권 이거에 따른 보완책 그리고 어떤 그 검찰 스스로의 자정의 노력 예.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건건이 중대하고 이거 다 구속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요 전 정부 때 된 건데 왜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 하면은 민주당 소속 2분 떠오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2분. 오늘 좀 얘기 좀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원지검장님 2차장 이정섭 차장입니다.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된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것도 참 모르겠습니다만 면책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의 취득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그건 문제 삼으십시오.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조사하시고. 홍석준 의원님, 김은기 의원이 또 제보 얘기를 꺼내면서 또 자료 얘기를 또 띄웠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고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또 특정 검사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뭐 어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수사하는 어떤 검사들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질의를 했는데 그러나 예. 김의겸 의원 뭐 말씀하는 것 중에는 워낙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가 많아서 과거에도 제보 받았어요라고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많았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청담동 바라든지 또 EU 대사에 대해서 어떤 외교 문제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보한 뭐 저런 것도 이제 불법 어떤 정보로서 이제 관련자가 뭐 구속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 제기한 것 중에 각종 뭐 위장 전입이나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했지만 나머지 다 해소가 됐고 그 위장 전입은 지금 해소 그 나머지 사실 무근이고 위장 전입은 해소가 됐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예, 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인 거죠. 그리고 저는 국감에서 과연 이재명 그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어떤 검사를 예. 저런 의도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게 과연 지금 대북송금 관련 수사의 그 검찰청의 차장 검사 그렇습니다. 얘기를 꺼내면서 예. 그런 게 국감의 진짜 어떤 목적이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다가 엄호하려다가 오히려 완전히 오발탄이다. 오히려 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미지만 더 나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기 보면 화면에 있잖아요. 지금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좀 반응을 보였죠. 보여주신 자료 오늘 처음 접했는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뭐 이런 거 업무 말하는 자리 아닐까요? 뭐 약간 이러면서 약간 살짝 지적을 하면서 저런 반응을 보였군요. 알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또 제보를 받아서 오늘 또 뭔가를 국감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또 이게 예의가 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을 하는 날이었고 재판에 참석을 했거든요.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나타난 모습이죠. 보겠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 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 출석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 출석하고 또 이번 금요일 날 또 재판 출석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 두 번째 재판 오늘 출석을 했는데 일단 오늘 좀 늦었나 보네요. 지각 출석이라고 돼 있어요. 10시 30분인데 조금 한 7분 정도 늦었군요. 그 도착해서 재판이 예정보다 한 16분 정도 늦게 시작이 됐어요.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모습인데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러자 재판부에서 10분 정도 앞으로 좀 일찍 나와주세요. 미리 준비 좀 하게요. 약간 이런 당부됐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것도 약간 해프닝처럼 나와 있는데 최인영 변호사 오늘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지금 한 2번 정도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3번 정도 일주일에 3번을 재판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3번 아니고 최대한 5번까지도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 5번이요? 그럼 같은데요. 매일 나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뭐 출석을 뭐 인천 100에서 여의도로 갈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일주일에 2번은 이제 서초동 서울 또 한 번은 서울중앙지법. 수원으로 가야 될 그런 수원지법.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서 출근지를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 회의를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아냥 소리가 나올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대장동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회 공판기일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에 오랜 기간 그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예. 본 재판이 들어왔는 것이죠. 오. 그러다가 그 전에 작년 9월 달에 대선 과정에 있어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 사건. 선거법 재판. 그렇죠. 선거법 위반. 그 사건도 지금 2주에 한 번 해오고 있지 그건 않습니까? 2주에 금요일마다 열리는 그렇죠. 겁니까? 금요일마다 열리는데 지금 그 대장동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한 주에 2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이 화요일이고 화요일, 또 금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것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그 선거법 위반 이런 그럼 사건인데 선거법 위반하고 대장동 위반하고 격주로 겹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재판부끼리 서로 법정이나 이런 시간은 이제 겹치지 않도록 그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아마 묘미를 살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그 위증교사 문제. 기소된 거 최근에. 그렇죠. 그것도 재판 기일이 조만간 잡힐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변론 준비 절차로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회 공판 준비 절차 한 다음에 예. 공판 기일을 잡아버리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원에 사건이 매주 2번 이상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그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 부분까지 수원지방법원에 이 기소가 되면은 사실상 일주일에 3번 가까이 재판을 경부선으로 가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대체 3번. 언제 민주당 대표로서의 일을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진짜 이렇게 되면은 당무가 이게 원활히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당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장이 없다?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단언할 수는 없다. 저는 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네요. 아니 지금. 뭐 사람 몸이 2개도 아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여기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그렇습니다. 텐데요. 뭐 한 사람이 뭐 남들은 24시간 쓰는데 뭐 30시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대개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 재판 당사자가 여러 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개의 경우 병합 심사를 하게 같이 돼 한다는 있죠. 거죠, 그럼 재판부에서 당연히 다. 그렇죠. 그거는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재판 받는 당사자의 어떤 그 생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대개의 경우 병합 심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이제 애초에 목표가 인신 구속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가 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기각이 돼버리니까 예. 지금은 이제 쪼개기 기소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아예 뭐 일을 못하게 재판만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다가 또 쪼개기 기소를 통해 가지고 어디 하나만 좀 1심에서라도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쪼개기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법원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 쪽 변호인들이 예. 아마 법원에 아마 병합 심리를 할 좀 가능성이 가능 줄여서 많습니다. 좀 한 번에 할수 있게. 저는 법원이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사법 리스크 그랬는데 이제는 재판 출석 리스크 아니냐. 너무 자주 가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일주일에 3번은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뭘 다른 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직장에 다니시러 하는 분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 생활하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